처음 시작할 땐 부동산 자산이 제로였는데요. 아파트 3개, 오피스텔 2개 해서 총 5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엄지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먼저 워크숍이라는 귀한 자리와 시간 마련해 주신 선생님과 운영진 분들께 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랫동안 같이 수강한 동기님들에 비하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만큼 참석하신 동기님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엄지손가락의 어쩌다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명은 이정우이고요. 올해로 30살 닭띠입니다. 본업은 의료기기 개발 회사에서 기구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쯤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졌고 상가투자 강의로 처음 행크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분양권 투자반을 다 듣고 바로 구스 2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부동산 자산이 제로였는데요. 현재는 가족 명의로 아파트 3개, 오피스텔 2개 해서 총 5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첫째로 저의 투자 이력, 둘째 구스를 계속 수강하는 이유, 셋째 20대 공부 방법, 넷째로 무주택자를 위한 꿀팁, 마지막으로 기다림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투자 이력입니다. 저희 가족 인생의 첫 분양권이자 부모님 집 마련, 구스의 늪에 빠지게 된 계기입니다. 오산 세교 이지구에 있는 단지이고요. 부모님 명의로 21년 4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쟁률인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통장 개수,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죠. 어머니의 점수는 60점 초반이었고 104 추첨제를 노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서울 당첨 커트라인이 60 후반에서 80점대까지 나왔어서 나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누나 명의의 분양권입니다. 김해 유라에 있는 3,700세대 단지에 조명 23제곱미터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작년 21년 4월에 계약을 해서 25년 2월 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 있고요. 아파트는 폐거래가 종종 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소형이고 좀 더 큰 평수 물량이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단지라는 것과 입지 프리미엄이 좀 있고 등기까지 2년이 좀 넘게 남아서 좀 더 기다려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 명의의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21년 7월에 계약을 했고 내년 8월 등기입니다. 업무용 오피로 가지고 갈 계획인데 잔금 여력에 따라서 전세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올해 4월에 생애 최초 1인 가구 사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했고요. 오산 세교 이지구에 있는 단지입니다. 본 청약이 내년 7월인데 제가 오피스텔 잔금 시기와 비슷해서 잔금 여력이 될지 조금 고적스럽긴 합니다. 당첨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넣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분양권을 1개 이상 가지고 계신 동기님들은 다음 분양권을 담으실 때 돈이 들어가는 시기도 함께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내포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올해 6월에 주축으로 계약을 했고요. 24년 9월 등기 예정입니다. 구스빌리지로 유명한 단지인데요. 이로써 부모님 명의로 조정지역 1개, 비조정지역 1개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구스를 제가 계속 수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 지식, 그리고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없지만 구스에는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로 뭉친 여기 계시는 동기님들의 인정 네트워크,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바로 베버리지입니다. 베니어와 레버리지의 합성어인데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을 빌려서 적은 돈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수단을 의미합니다. 작고 소중한 수강료로 나의 10년, 20년을 변화할 수 있다면 베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 판단 능력은 덤이고요. 세금, 청약, 대출 정책 등을 정제된 정보로 받음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제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정제하는지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능력도 길러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시간이 금인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이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시간을 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스를 계속 수강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20대 공부 방법입니다. 20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바로 습관입니다. 부동산과 친해지는 습관을 만들자는 의미인데요.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는 20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라클 모닝도 결국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챌린지인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인증을 위해서 일어났다가 캡처하고 다시 눕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그냥 푹 자라. 일어나서 계속 졸 거면 하지 마라. 책이 눈에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헛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습관들로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은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금인 사람들이니까요. 이거는 저의 평일 하루 루틴입니다. 출퇴근길에는 가볍게 유튜브로 뉴스와 부동산 관련 영상들을 봅니다. 졸더라도 그 시간대에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하던 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저녁에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관련 책을 읽고 마무리로 다음날 있을 청약 단지를 정리합니다. 하루 중에서 일정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나만의 분양 달력 만들기입니다. 청약 단지가 몰리는 주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를 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찾기가 상당히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제가 넣을 단지 일정만 따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분양 달력입니다. 파란색은 신청, 분홍색은 발표인데요. 아파트 OP, 생수 미님을 구분하고 청약한 타입과 신청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써놓으면 확실히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이 달력에는 지금 없지만 신청금 환불 날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놓치는 단지 없이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당첨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무주택자를 위한 꿀팁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서울 SH 청약센터에 올라오는 임대주택입니다. 징검다리용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징검다리용이란 청약 도전을 위한 세대 분리, 그리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저렴한 보증금으로 도심에서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입지 좋은 곳에 그런 단지들이 제법 올라오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 이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고가 하나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이름은 재개발 임대주택이고요. 일정과 대상자, 신청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첨부 파일로 그 모집 공고가 같이 함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구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제 회사 근처인 송파구로 간단하게 시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 1월에 입주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타입은 전용 39B이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보증금이 제일 높은 것이 5,500만 원에 32,000원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시세를 봐보면 같은 단지 5구 전세가 7억 1천, 월세가 1억에 210입니다. 임대주택과 타입의 차이는 있지만 1억이 안 되는 보증금으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1순위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자격이 되신다면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올해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경기도에도 GH 청약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SH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수도권 외의 지역은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는 않고 LH 청약센터에 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꿀팁 두 번째, 부모님 설득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으셨을 때 이제 부동산을 한다는 건 돈을 깔고 앉아 있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도 폭락할 때쯤에 그때부터 더 이제 부모님은 부동산과 담을 쌓으셨는데 제가 사실 그 담을 좀 깨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집부터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분양권 투자반을 함께 듣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바로 대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 번 더 설득을 했습니다. 거절과 부동산 투자 위험하니까 너도 그만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귀 막고 나왔습니다. 20년 겨울 한 번 더 설득을 했습니다. 그게 대체 뭔데, 얼마나 대단한 건데 자꾸 얘기하냐면 나름의 관심을 좀 보이셨고 속는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자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21년 2월 분양투 수강을 하자마자 글쎄 이기가 언제 하냐며 180도 달라지시더라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부모님의 편견을 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단으로 분양권 투자반을 같이 들었던 거고 그거는 적중을 했습니다. 현재는 나란히 셋이서 앉아서 매주 금요일 구슬을 수강하고 있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나 지인이나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같은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강하게 부동산 투자를 반대했던 부모님인데요. 이제는 주축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차박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구스 3기 때 아산 주축 현장입니다. 무쇠 뿔님과 여기 안 계시는 흰느님을 이때 다 처음 뵀어요. 주축은 못했지만 동기들끼리 서로 챙기면서 캠핑하듯 좋은 추억을 만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먼저 제가 2기 때부터 지금까지 구슬을 수강하면서 스스로 되뇌었던 생각들입니다. 나는 뭘 해도 될 놈이다. 나는 난 놈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하기. 시기의 문제이지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최면 걸기. 습관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부동산 공부 습관 만들기. 주변 동료, 지인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기. 조급해하지 않기. 눈이 자주 가는 곳곳에 부동산 관련 책 또는 물건 놓아두기. 주변 지인들에게 부동산 공부한다는 것 알리기입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이 적은 시기인 거죠.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하락한 부동산은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아마추어들은 그때 가서 그때 거기 샀어야 했네, 어쨌네 하겠죠. 하지만 구스 동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내서 똘똘한 것으로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코인과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지는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마인드입니다. 조급할 수 있지만 조급해 하지 말고 결과를 믿고 가다 보면
결승점에 도착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구스에서 또 핑크에서 동기님들과 기적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제스타라는 구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